지난 토요일입니다. 3월 1일 날, 비장하시죠. 2일, 3일 날 네. 2박 3일 동안 당연히 대통령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라고 하겠습니다. 영부인이 대통령이 파면이 안 돼서 영부인으로 이제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2박 3일 동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토요일 날요? 토요일 밤, 일요일 밤. 그러니까 이제 3월 3일이 월요일인데 대체 휴일이었지 않습니까? 2박 3일 동안 대통령실에서 사라져 버렸다. 아니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에서. 관저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경호원들은 어디 가고? 경호원들도 같이 대동이 안 된 상태에서 2박 3일 동안 사라져 버렸다라는 제보를 받고 네. 그 제보자가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는지는 노영희 변호사가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가 잠시 외출한다면서 한남동 공간을 나갔는데 그 뒤에 연락이 두절됐다고 들었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날 밤 귀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부인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자 경호처에서는 휴대전화, 카톡 등으로 수행원에게 전화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수행원 한 명하고만 나갔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어디 간지 알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나간 이후에는 연락이 두절됐고 같이 갔던 수행원마저도 연락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네. 자,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무려 2박 3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담당 부서 경호처가 난리가 났을 게 뻔하다. 경호규칙 위반도 문제지만 영부인이 독단적으로 2박 3일 한남동 관저를 비웠다는 게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아니 그럼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돌아온 다음에 돌아왔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물어봤다. 못 물어봤다고요?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원래 안 물으니까. 대강 무엇을 하고 왔는지도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로 나눠봐야 되죠. 네. 일단 경호처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갈 수 있느냐. 네, 첫 번째.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거기는 가족 경호부가 있고요. 그리고 수행은 수행부장, 따로 있죠. 수행과장이 따로 있는데 자, 이게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영부인이 하면 이거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남기지 않을 수가 있대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범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경호 실패라는 것은 명백한데 네. 자, 이것을 남기지 말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나가면 연락이 당연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연락도 돼야 되지만 경호처가 대동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네. 영부인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 대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영희 변호사 이걸 이제 한 명으로 특정을 하면 뭐 우리도 확실하지도 않는데 네. 또 누가 제보했는지도 또 나올 수도 나오죠. 있어서 어쨌든 이제 그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하여튼 최소 인원으로 개인이 대동하고 나갔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방송을 할 때 김건희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외출이 잦다. 그 바깥에서 땡땡땡 밖에 자주 돌아다녔다고 의원을 하잖아요. 만나고 네. 또 땡땡이라는 사람하고도 뭐 수석. 예, 교감을 한다. 그 당사자는 또 굉장히 부정을 지금 부인을 하고 하기 있어요?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제 외부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 지금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건 이미 얘기를 했는데 2박 3일을 나갔다는 것이 이제 안 됐어. 이게 이제 제보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크로스체크를. 그러면 크로체크를 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 해보니까 나갔다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나간 거 맞네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나갔다고 하고 또 서영교 의원님도 좀 물어보셨죠? 곤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물어봤죠. 왜냐하면 경호처에-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요. 예, 경호처에다 물어보고 물어봐서 여사께서 나갔다고 한다. 나갔다고 하는데 어딜 갔냐? 궁금하다. 그렇게 나가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그냥 나가냐? 예, 이거 경호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나갔다고 한다. 어딜 나갔냐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나가긴 어딜 나갔습니까? 이렇게 답이 돼야 그렇지. 되는데 예, 답변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안 나갔으면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왜 그렇게 답변을 네, 하죠? 네. 이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 얘기하더라고요. 끝까지 말을 안 문제는 하면서.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뭔가는 네. 있는 거죠. 그러네요. 참고로 경호처의 가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김신입니다. 네. 김신. 눈썹 무지. 잘생겼다는 유명한 김신. 분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김신 부장한테는 이야기를 하고 나가면 이게 기록을 안 남기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나갔다는 것 그리고 전례가 없다는 것 경호처가 동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왜 그러면은 그렇게 동행 없이 영부인이 네. 나갔느냐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취재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반드시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2박 3일 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그 여기는 이제 취재가 되지 않는 것은 동행자가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김건희가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 김건희와 만났던 사람이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데 왜 2박 3일 동안 김건희가 바깥에 나가서 관저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억측, 소설 또는 상상, 뇌피셜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우선 팩트 체크 먼저 해볼게요. 예. 지난 주말에 김건희가 사라졌다. 예. 이거 팩트죠? 팩트입니다. 자, 3월 1일, 2일, 3일 동안에, 그러니까 3월 1일 날 나가서 2일까지 안 들어가고 3일 날 돌아왔다. 이것도 팩트죠? 그것도 이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연락 두절 상태가 2박 3일이었는데 경호처가 뭘 했는지도 모른다. 이것도 팩트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디 갔는지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김씨는 가족부장이죠. 네. 그러면 경호처에는 수행부장도 있고 수행과장이 있잖아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 전례가 있었습니까? 전례도 없었다고 하고요. 전례가 없었대요. 전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호처 몰래 나갈 수가 없고 경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는 경호처 직원들이 공유를 해야 하고 어느 동선에 어떻게 움직인지를 해야 경찰 사이카가 붙든 경찰에서 교통 통제를 하든 이렇게 지금 돼야 하는데 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좋아요. 자, 최근 외부 출입이 잦았다. 팩트입니까? 예, 그것도 제가 이제 제보를 받은 바가 있고 그 여기까지. 팩트는 제가 제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는 취재가 된 영역이라는 예, 거예요. 예. 확인이 되었던. 그래서 오늘 나간 2박 3일 나간 것은 이중적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좋아요. 이제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에 플러스 서영교 의원님께서도 사선의 서영교 의원님께서도 확인을 했더니 답변 드릴 수 없다. 양해해달라. 이런 답을 받았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팩트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까지 팩트로 저기가 네. 됐냐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노정면 의원도 오늘 또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날 동선을 공개를 해라라고 해서 이제 아마 그 질의를 한 걸로 공문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지금 이제 진행 중이니까 그 2박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운영위가 열리면 물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례도 없고 경호도 안 붙었고 바깥에서 그럼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로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실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그때 정말 나갔었는지 요즘 뭐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 등등에 네,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공유를 해달라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 걸로는 일단 제가 확인을 했고요. 여기까지 정리. 여기까지는 예. 우리를 향해서 누구도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로 고소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이게 영부인이라고 하니까 영부인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지금 이거는 이제 약간 공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네. 나가버리고 경호 직원도 안 붙었다고 자, 하니까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예. 부분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부분. 억측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억측과 추측과 내피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번 의원님은 여기 끼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게는 이제 이제부터 억측과 추측과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저희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우리들이 이런 그 팩트를 체크한 다음에 당장 드는 의문이 있어야 네.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질문할 만한 것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나갔을까? 왜 연락이 두절됐을까? 아니 나가는 거는 좋지만 연락 두절은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자, 연락 두절의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외부 인사를 접촉했나? 수사 대비했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누가 해보실까요? 일단은 제보를 받으실 때 2박 3일 동안 사실상 행불이 됐다는 것 외에 제보자께서 어디에서 뭘 하느라고 갔을 거다 뭐 이런 뭐 뭔가 이어지는 제보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확인은 어렵겠지만 자, 아니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나와요. 댓글에 막 뭐라고 쭉쭉 아니 그러니까 답이 나와요. 댓글에서 지금 예측하는 네. 그런 내용으로 혹시 제보를 받은 건가요? 자 그래서 네. 남에게 알릴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최은순 본인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오빠를 만나러 갔다 할 경우에는 굳이 안 알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가족 만나러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박 네. 3일 동안.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리고 뭔가 대책업 수립하려고 했다라고 한들 누굴 만난지 어떻게 합니까? 동선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또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계속 출입이 잦은데 2박 3일 동안 안 들어올 일은 없죠. 안 들어올 사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걸 알았으면 안 되는 일 아니었겠나. 2박 3일 동안 나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이제 명예훼손 이번에도 걸렸으니까 명예훼손으로 또 들어올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나갔다고 하면 알리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알리지 못하는 사정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케이스가 뭐가 있느냐. 절대로 이건 남의 알았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성형이냐,
건강상의 문제. 아니면 네. 구판이냐, 뭐 아니면 뭐냐, 뭐 이렇게 쭉 올 거 아니에요. 자, 그 부분은요. 카톨릭 신자임에서 그쪽 분야에 정통하신 강미정 대변인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죠. 네, 지금 뭐 고소당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전국 5대 명산에 가서 예. 이제 굿판을 벌였다. 이제 주기적으로 뭐 그것 때문에 예? 고발을 이야기들이 됐으니까, 고발 당했으니까. 나왔기 때문에 예. 그걸 아마 취재하고 영상이든 아니면 목격자들의 전원이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남에게만 맡기고 본인은 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부탁만 하고 그날 일정 마치고 다시 관저로 돌아오는 스케줄. 근데 이번에 2박 3일간 비웠다는 것은 구세도 그 종류의 차이도 있지만 그 크기의 차이도 있다고 그래요? 해요. 그래서 진심을 다하여 온 정성으로 빌어야 할 때는 비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최자가 그 장소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아, 그래요? 이건 예. 이건 팩트예요. 왜냐하면 영화계에서 항상 아무리 대장 영화도 대부분 구술해요. 그건 맞습니다. 네. 고사를 지내죠, 먼저. 그걸 고사 지내요. 그때 네. 제작자가 있어야 바쁘면 돼요. 제가 가끔 대신 가줬거든요. 아. 제가 가면 더 되게 복발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여하튼 간에 이건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당사자가 가서 빌어야지 진정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좋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그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그 비는 사람이 대리해서 누가 옮기보다는 그 사람이 직접 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렇지. 훨씬 더 정성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굿 하는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랑? 그래서 예, 이제 이 일반론적으로, 내용에서 네. 주어를 빼고 일반론적으로 그렇죠. 정계환이 필요할 경우에 구설하러 가면 맞습니다. 내가 없이 할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시기에는 정계환이 직접 가야 한다라는 사례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 방송과 그 주어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저도 이제 거기에 좀 보태서 하면 그러니까 제가 몇 날 며칠을 정성을 들여야 되는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네. 또 이제 보통 신내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신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일반론적으로 네. 이게 주기적으로 약간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된다 그러니까 뭐 정상이 올라오는 좀 올라오는 거를 눌러야 하는 상황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 이것도 이제 특정인이 아니라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론적으로 예. 이제 이게 신내림을 받았던 경우에 이걸 이제 눌러줘야 하는데 이 눌러주는 것이 정기적으로 이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딘가에 비밀이 확실히 보장된 곳에 가서 특히 공인이라면 더욱더 그런 부분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전문용어로 내림굿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 뭐 내린굿이라고 아니 그 눌림굿, 눌림굿. 눌림 누르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특정한 장소에 가서 1시간 2시간 만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톤다운이 되어서 하는 것이 이제 일반론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지금 김건희와 관련이 있다 없다라고는 지금 단정할 수가 전혀 없는 것이고. 서영 의원님은 저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네. 이제 완성을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어서 그러면 최초 제보자는 저에게 저 왜 이렇게 그러면 나가서 2박 3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숨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이제 해서 이 뒷부분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근데 아프다면서요. 아픈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아픈 것이 한 이유- 번씩 올 이유가. 때가 뭐냐 그러면 왜 아프냐고요. 아. 그래서 이제 굿을 주도하는 일단 무당들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얼굴에 시술을 받거나 성형을 하는 이유도 이제 신이 원해서 그것에 맞게 예쁘게 가꾼다라는 이야기들도 해줬어요.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 그리고 이제 굿을 하러 가면 그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서 먹고 자고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가서 확인을 한 내용이에요. 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네요. 예,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날 게 아니면 거기서 이제 굉장히 신성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눌림굿은 굉장히 선정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폭력적일 수도 있는 장면이 연출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싶지 않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억측과 이제 이런 그 상상을 불식시키는 방법이 있죠. 네. 2박 3일 동안 어떻게 이제 동선이 있었는지 공개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뭐 그러면은 이제 오해를 받았으면 오해를 빨리 이제 풀면 되는데 그런 가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국태민안과 관련된 이제 5대 명산 굿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신용환 교수도 지금 저 피소가 돼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 본인이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 지금 뭐
둘러싸고 있는 의혹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 좀 전체적으로 풀어야 된다. 요거는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탄핵이 임박했는데 4대4로 바뀐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이 또 막 설이 있었는데 그 설의 이제 진원지가 어디냐? 대충 저 동네인 것 같아요. 그 용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4대4로 해서 기각돼서 복귀한다 이런 게 있는데 점을 보니까 지금 3월 달에 윤석열은 이동수가 없다. 이동수가 없다는 것은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이거 확실하네. 그러면 4대4로 돌아온다. 라고 한 거 막 뿌렸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의미냐. 지금 이 순간에도 민심이 뭔지를 살피지 않고 좀 더 초현실적이고 주술적인 뭔가에 의해서 내 인생, 사주,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고요. 그래서 제보를 해주는 쪽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죄송하지만 혼자의 뇌피셜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거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보만 한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그 제보가 너무 황당하니까 또 확인도 해보니까 확인도 한 군데 일단 2박 3일 동안 없어졌다라고 이제 하는 게 나오니까 이제 뭐 저도 죽을 수 있고 제보자도 죽을 수 있고 뭐 다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제보자도 제가 이제 그 뭐 이렇게 다 이제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그 뭐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좀 답답한 거는 이제 그 2박 3일의 외부 일정이 뭔지가 실제로 취재를 한 3일, 4일 계속 했는데요. 네. 도무지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네. 의원님 한마디 하시죠. 제가요? 아니요.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건 느끼고 있어요. 네. 천공이 있었고 건진. 있었고. 명진 스님 얘기했는데 어디 빠졌다 건졌냐? 건진이 있었고. 아니 애기보살, 어디 빠졌다 애기보살. 건졌어? 그리고 건진이 있었고 노산, 미륵보살, 애기보살도 있고. 미륵보살 명태균. 명태균이 있었고 애기보살 노상원이 있었고 그다음 청와대 행정관. 예,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고 이런 걸 보면 잡히는 부분은 있죠. 그리고 왜 12월 3일이었을까? 12월 3일은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날의 선정이었다. 그렇죠. 계엄이. 그러면 이것은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은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았어요. 사람이. 천공, 건진은 코바나 컨텐츠에서부터 고문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천공은 세상을 쥐고 흔들었잖아요. 우리 이태원의 그 청년들이 많이 떠나서 뭐 약간 기화하겠다 이런 엉뚱한 헛소리를 해대고 명태균은 어떻든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좌지우지해서 그랬죠. 지금 이 상황까지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고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들과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했으나 했죠. 예. 그런 생각을 했으나 뭐 확인된 건 없고 이상하긴 하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나올 텐데 시민사회 비서관실의 4급 행정관으로 역술인을 채용했다. 그 명함에 실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 아무나 함부로 만나시겠습니까? 라고 명함 하단에 세게 씌워져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실은 왜 그런 분을 직접적으로 채용을 했는가? 또한 5대 명산에서 동일 같은 매달 같은 날 같은 시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위해서 복을 기원하는 구술했다를 복수해 큰 무당, 애기 무당 등등을 통해서 또 굿당까지 취재를 하면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